자, 사장의 앞부분은 블럭 선도입니다. 블럭 선도는 되게 간단해요. 왜 지금까지 했거든. 1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이거부터 했잖아요. 응? 입력, 출력 이렇게. 물론 시간의 함수로 써도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썼죠. 이거는 이렇게 상관없어요. 블럭 선도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어. 마음대로 해도 돼.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이해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느슨해요. 그냥 마음대로 표현하세요. 뭐 선형, 비선형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옆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블럭 선도를 쓰기 때문에 영어로는 블럭 다이어그램이야. 그래서 이 블럭 선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신호흐름 선도는 이거 신호흐름 선도 요 뒷부분은 이제 신호흐름 선도인데 많이 안 써요. 제어하는 사람만 쓰고 통신하는 사람이 좀 쓸 수는 있겠다, 그렇지? 아무튼 얼마 안 써요. 그래서 막 또 어디 해외 여러분 취직했는데 뭐 신호흐름 선도 뭐 얘기하면 뭐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을 거야. 표시해도 못 알아듣고. 근데 결국에는 블럭 선도가 신호흐름 선도로 바꿀 수 있고 신호흐름 선도가 블럭 선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근데 신호흐름 선도만의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호흐름 선도를 내가 보기에는 괜히 한 번 더 배우는 거야. 그 이득, 그 장점 때문에. 자, 블럭 선도부터 쉬운 거부터 합시다. 왜 쓸까?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서든 다 쓸 수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구성, 뭐 연결, 뭐 전달함수, 시스템의 인과관계라는 게 입력하고 출력이잖아요. 인풋하고 아웃풋이겠죠. 원인이 입력이고 결과가 출력이니까, 그쵸? 전달함수는 G라고 했고 이건 했잖아. 이게 아까 그거잖아. G 입력, 출력. 이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좋다. 그리고 선형, 비선형 할 거 없이 다 표현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호흐름 선도는 선형만 돼요. 비선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지. 그치?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블럭 선도를 굉장히 추천한다. 얘기고, 신호흐름 선도는 아마 자동 제어 시간에 배우고, 혹은 여러분 자격시험 보는 친구 있을 거야.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 그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 거기에 자동 제어 과목이 있죠? 그 자동 제어 과목에 신호흐름 선도가 나와요. 문제가. 나 96년도에 땄어요, 여러분. 전기기사. 괜히 땄어요. 따라하는 얘기 아니야. 내 커리어에 전혀 도움은 안 됐어. 근데 여러분은 이제 커리어에 도움 될 수 있어. 당연히. 자, 블럭 선도는 영어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냥 그거다가 붙였다. 그치, 좀 성의 없어 보이긴 하네. 미안하네. 자, 대부분의 컨트롤 시스템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 많이 쓰는 커먼 일반적인 엘리먼트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비교기, 그 다음에 뭐 센서, 아웃풋, 액추에이터, 컨트롤러, 그리고 플랜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제어를 할 대상인 거야. 시스템. 그쵸? 여러분이 제어할 시스템인 거야. 그치? 자동차라고 하면 여러분이 소비자면,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여러분 입장에서 플랜트는 자동차인 거고, 여러분이 공장에 취직해갖고 그 공장을 돌리는 사람이면 그 공장이 플랜트고, 그쵸? 여러분이 무슨 기계를 하나, 그 공장 안에 있는 기계를 하나를 전담으로 맡아갖고 여러분이 그걸 컨트롤을 한다면 그 기계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플랜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야. 제어의 대상이 되는 거. 여기서 보면 이제 요게 제어의 대상이 되는 거야. 얘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입력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센서를 달고 컨트롤러를 달고 액추에이터를 달아갖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컨트롤러는 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많이 만들죠. 그렇죠? 옛날에는 회로로도 만들었어요. 아날로그 회로 같은 걸로도 컨트롤러를 만들었었어. 근데 요즘은 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혹은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그쵸?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컨트롤러예요. 액추에이터는 뭐겠어? 컨트롤러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컴퓨터 앞 끝단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끝단에다가 거기다가 뭐 LED를 달 수도 있고 모터를 달 수도 있고 뭐 액추에이터 뭐 다양한 릴레이 같은 뭐 이런 것도 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액추에이터인 거야. 그치? 컴퓨터 입장에서는 액추에이터가 뭐겠어요? 뭐 모니터라든가 출력 장치, 그치? 그게 달려 있는 거야. 그치? 거기다가 여러분이 제어할 대상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계를 만약에 담당해서 제어를 한다면 그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여러분이 잘 출력이 잘 나오도록 잘 나오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단에다가 컨트롤러를 다는 거예요. 앞단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말하면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 플랜트의 앞쪽에다가 그걸 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달았어. 잠깐만요. 달고 나면 근데 그게 이게 쉽게 되겠어 항상? 디스터번스라고 하는 노이즈, 외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는 입력 말고도 쓱 스며든다고요. 내가 이거 원치 않는 거야. 이건 절대 아무도 원하지 않아. 비행기가 날아갈 때 여러분 터뷸런스 옆에 막 바람 불고 막 그쵸? 그런 거 뭐 자동차가 가는데 오르막이야. 오르막도 디스터번스지. 그럼 오르막이면 속도 쭉 줄잖아요. 그쵸? 그럼 길 가는데 갑자기 움풍 파였어. 이게 다 디스터번스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 그럼 차가 휘청대죠. 그것도 다 디스터번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원치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원하지 않는 입력은 다 디스터번스로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추가가 돼요. 추가가 돼서 플랜트에 작용을 하겠죠. 그럼 플랜트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제어할 대상, 그 시스템이 그거에 맞춰서 아웃풋을 내보내겠지.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이게 뭐라고? 1장에서 말한 오픈룩 컨트롤이고, 이 상태에서 출력을 센서를 통해 갖고 체크를 해요. 여러분이 센서잖아. 눈이잖아, 눈. 여러분이 기계 잘 움직여요. 그러면 그건 센싱이 잘 된 거고. 이상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당장 이상하게 여러분이 제어할 그 어떤 무슨 기계 장치가 있는데 이상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끄든지, 그치? 끄든지 뭐 입력을 여러분 조절할 거 아니야. 뭔가 조정 장치 뭐 레버를 누르든 뭐 버튼을 누르든 뭐 이렇게 당기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지. 그게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준 입력과 기존에 줬던 입력이 합쳐져 갖고 물론 빼지는 거지. 차이가 변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줬던 입력 대비 그 기존의 입력을 딱 내가 줬더니 이상하게 움직여. 답이 이상하게 나와.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눈으로 피드백을 받아 갖고 기존 걸 바꿔야지가 뭐야? 이게 차이잖아. 차이죠. 기존에 있던 거를 뭐 빼든지 더하든지 뭔가 이렇게 차이를 두겠죠.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인 거예요. 여기가 네거티브 피드백이고, 그걸 통해서 컨트롤러 장치를 통해서 또 제어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 바로 이게 그러니까 블록 다이어그램은 기존에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나왔던 1장, 2장, 3장까지 나왔던 기존에 썼던 방법이 다 블록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는 다 인풋 아웃풋 시그널, 인풋 시그널, 아웃풋 시그널, 디스터번스 시그널, 피드백 루프. 이게 피드백 루프. 요게 디스터번스. 이거 디스터번스를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써야지 참. 디스터번스, 뭐 여기 레퍼런스 센서, 컨트롤, 액추에이터, 플랜트 다 지금 블록 다이어그램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로 뭘 표시해요? 신호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그림에서 보면 인풋 신호가 요 레퍼런스 시그널의 센서의 그 센서라고 하는 이 블럭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출력이 Vin이라고 한다. 그리고 출력의 신호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나가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게 아웃풋 센서 블럭으로 들어가서 그게 뭘로 바뀌어요? V0라고 하는 전압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뭐 결과물이 전압으로 바뀌어갖고 내가 넣었던 전압의 입력과 지금 나오고 있는 출력의 전압 입력의 차이를 컨트롤러에 넣으면, 그럼 여기는 당연히 V-in 빼기 V-out이라고 하는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 신호가 입력이 돼갖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블럭으로 들어갈 거고, 그 컨트롤러 블럭을 통해서 나온 신호가 액추에이터로 들어갈 거고, 그 액추에이터에서 나온 신호랑 디스터번스가 빼져서,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빼란 얘기죠. 빼져서 플랜트라고 하는 여러분이 제어할 대상으로 들어가고,
그 들어간 신호에 따라서 플랜트를 거쳤으니까 출력이 또 나오고 그게 다시 뱅글뱅글 도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고, 블럭은 너무 쉬워서 이건 설명할 게 없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 동그라미가 되게 뭐 좀 고민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동그라미는 신호가 합쳐지는 그런 거예요. 신호가 합쳐지는 거. 그래서 이 동그라미의 화살표만 잘 보면 돼요. 이쪽으로 R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여기서 YT라고 하는 또 입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두 개의 값이 신호라고 합시다. RT라고 하는 신호와 YT라고 하는 신호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 이 두 개가 RT가 플러스일 때 YT는 마이너스로다. 그 얘기는 서로 빼란 얘기예요. 그래서 RT 빼기 YT라고 하면 돼요. 이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YT 빼기 RT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쪽으로 나가는 거를 ET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RT, YT, ET는 시간에 대한 그 함수죠. T에 대한 함수죠. 그런데 그거를 S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된 결과인 RS, YS, ES라고 해도 똑같다. 즉,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됐건 라플라스 변환된 S 영역의 함수가 됐건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표시만 하면 돼요. 자, 얘는 이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은 여기가 플러스인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두 신호를 그냥 둘 다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출력이. 오케이? 얘는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의 신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각각이 R1, R2, Y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쪽에 나가는 신호네요. 화살표를 잘 봐야 되겠죠. 이쪽에 나가는 건데 얘는 두 개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R1 더하기 R2 빼기 Y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자, 뭐 이거는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런 거 이제 연습문에 많이 나와. X라고 하는 신호는 A라는 신호가 G2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간 거야. 그럼 블럭으로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돼요? X는 A라고 하는 신호가 G2라고 하는 전달 함수를 갖고 있는 시스템 블럭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X는 이렇게 곱해지면 돼요. 왜? 전달 함수의 정의가 입력분의 출력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는 G2 곱하기 X인 것. 미안해요. 그러니까 X는 A 곱하기 G2인 거예요. 그쵸? 수식으로도 표현이 되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도 바로 이해가 쏙쏙 되죠. 이거 빼도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손목 아파, 무거워갖고. 약간 편한 거를. 자, 그 다음에 A는 U라고 하는 신호가 G1이라고 하는 전달 함수를 갖고 있는 블럭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A는 U와 G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게 끝이야. 끝인데 이걸 한번 연달아 쭉 써봅시다. 자, X는 AG1이고 A는 UG1이네. 그러면 A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수식에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X는 뭐예요? UG1 곱하기 G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런데 요 블럭을 봤을 때 이게 출력이고 이게 입력이라고 봅시다. 얘를 그냥 하나의 상자라고 봅시다. 블럭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력분의 출력은 G1 곱하기 G2라고 하는 게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블럭이 두 개가 연달아 있으면 이 연달아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캐스케이드라고 불러요. 여기 캐스케이드가 연달아 있는 거야. 그게 캐스케이드거든요.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있으면 하나의 전달 함수로 합칠 수 있다. 어떻게? 그냥 곱해라.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의 블럭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U고 얘는 X라고 하면 하나의 블럭 이 블럭의 전달 함수는 G1 곱하기 G2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의 블록이 나란히 있을 때, 나란히 있다라는 게 바로 패러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죠. 병렬, 그쵸? 이거는 종속. 그러면 교수님 이건 종속, 아까 이게 병렬이면 이건 직렬, 즉 시리얼 아닙니까? 맞아요. 시리얼도 맞고. 근데 사람들이 캐스케이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시리즈로 있는 거, 그게 캐스케이드 혹은 시리즈, 뭐 시리얼 뭐 이렇게 쓰고, 이건 패러럴이에요. 다른 단어 없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 잠깐만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그냥 이거라고 해서 이거를 하나의 블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이렇게. 이건 x고 입력이 u. 이거 어떻게 될까? 자, x라고 하는 신호는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신호가 합쳐져요. 어디서 온 신호? 여기서 온 신호 A2와 여기서 온 신호 A3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A2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1이라는 신호가 G1이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갖고 있는 블럭으로 들어갔으니까 A2는 A1 곱하기 G1일 거고, A3는 마찬가지로 A1 곱하기 G2일 거예요. 그럼 X는 A1 G1 더하기 A1 G2일 거예요. 그러면 A1을 공통으로 뽑으면 G1 더하기 G2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U가 그냥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U라고 하는 신호가 두 개로 갈라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두 개로 갈라져서 뭐 이쪽은 2분의 U가 가고 이쪽은 2분의 U가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신호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나누는 게 아니야. 이쪽도 가고 이쪽 동시에 다 가는 거야, 다. 그래서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쪽도 U고, 즉 여기서 나온 신호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신호가 갈라지는 건 여러분 요 동그랗게 안 쓰고요. 그냥 신호가 갈라진다. 그럼 이렇게 그냥 여기다 점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그냥 갈라졌다. 그럼 이쪽도 같은 신호, 이쪽도 같은 신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류처럼 나눠지는 게 아니야. 전류 분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도 U고 얘도 U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A1은 그냥 U예요, U. 그러면 아까처럼 입력분의 출력을 계산을 해보면 얘죠? 그쵸? 그러니까 얘의 전달함수는 G1 더하기 G2로 하나의 블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블록 나오면 그냥 이거 하나로 만들 수 있네. 이렇게 두 개가 캐스케이드 연결되면 이거 하나로 만들 수 있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화하면 좋으니까, 편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 이거 1장에서 한번 했었어요. 피드백 시스템이죠.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갖고 있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지. 그게 정식 풀네임이야. 근데 그냥 귀찮잖아. 너무 길잖아. 그냥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피드백 시스템. 자, 했던 거죠. 출력 Y는 어떻게 계산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온 신호잖아요. 물론 갈라지는데, 이게 갈라진다라는 의미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기가 Y인 거는 여기도 Y고 여기도 Y라는 얘기예요. 다 같은. 그래서 요 Y라는 신호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U라고 하는 입력이 G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갖는 시스템 블럭으로 들어간 거예요. 블럭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Y는 요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Y라는 신호가 똑같은 신호가 여기 이제 점이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갔겠죠? H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갖고 있는 블럭으로 들어갔어요. 블럭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B가 나왔겠죠? 그럼 B는 HY인 거고, 이 B라고 하는 신호와 레퍼런스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신호가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즉 차이가 나서 빼서 그 차이가 U가 된 거예요. 그쵸? U가 됐죠? 그래서 요 신호를, 요 세 개의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금방 아까 우리 1장에서 한 것처럼 입력 R분의 Y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달함수잖아. 요게 나와. 1 플러스 GH분의 G라고 하는. 그러면 이때 명칭을 좀 잘 봅시다. R을 레퍼런스 입력이라고 봐요. 레퍼런스 인풋 혹은 기준 입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체 시스템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지시라는 뜻으로 여기 썼는데 이렇게 움직여 라고,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딱 입력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Y가 출력이 딱 나오겠죠. 출력이. 그리고 그 출력이 이쪽 피드백 되죠. 피드백 돼서 여기는 주로 이제 여기가 센서일 거예요. 센서. 그쵸? 센서일 거야. 결과를 신호로 바꿔주는. 그쵸? 이 결과 값을 입력과 같은 모양의 신호 값으로 바꿔주는 게 센서인 거예요. 센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센서를,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나온 이 신호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드백 된 신호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피드백 신호, 피드백 시그널 이렇게라고 부르면 되고, 그러면 내가 기준으로 삼는 내 명령, 나의 명령인 R과 출력, 지금 나온 출력이 피드백돼서 온 피드백 신호 사이에 이 차이가 U가 된다라고 그랬죠. 여기 식에서 보면, 그렇죠? 그 U를 실행 신호, 오차 신호, 나는 실행 신호보다 오차가 더 맞다라고 봐요. 오차라고 하는 건 뭐냐? 기준이 뭐야? 내가 낸 거 대비 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게 뭐야? 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니까 오차, 에러. 너 이 정도 에러인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딱 나왔어. 두 개 딱 맞아. 그러면 오, 잘하고 있어. 응? 내가 하라는 대로 딱 답이 나왔어. 그러면 오차가 없는 거잖아. 에러가 없는 거잖아. 딱 좋잖아. 그거야, 그런 거. 자, 그리고 이 H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드백에, 지금 이게 이제 피드백된 루프, 이게 피드백 구간이잖아요. 요만큼의 피드백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을 피드백 루프라고 부르는데, 이 피드백 루프에 있는 전달 함수니까 얘를 H를 피드백 전달 함수 이렇게 부르고, 루프 전달 함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죠. 신호가, 느낌이. 그래서 얘를 루프 전달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전달 함수를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캐스케이드로 연결된 것 같잖아. 이렇게 느낌이, 신호를 따라가 보면 캐스케이드 느낌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G하고 H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G하고 H를 곱한 다음에 L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르면서 얘를 루프 전달 함수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G는 입장이 딱 보면 이렇게 가는, 여기서부터 입력부터 출력을 그냥 선으로 쫙 연결했을 때 있는 전달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쭉 전방 쭉 직진하는 경로에 있는 전달 함수다. 그래서 전방 경로 전달 함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M은 이제 이렇게 계산된 거죠. M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입력 R분의, 기준 입력 R분의 출력 Y의 비율을 M. 그냥 전달 함수야.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M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M이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피드백 루프를 딱 아름답게 가진 다음에 클로즈드 된 시스템이죠. 그래서 클로즈드 루프를 갖고 있는 피드백이 된 시스템이야. 그래서 그거를 합쳐갖고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라고 불러요. 폐 루프 전달 함수라고 부르면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해. 아마 그럴 거야. 나도 별로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 이렇게 부르면 되고, 아니면 이게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달 함수 이거를 얘기해요. 요거. 오케이? 그래서 1 플러스 GH분의 G는 꼭 외우라고 그랬죠. 자동 제어 시간에 저기 나중에 면접 가갖고 자동 제어에서 뭐 배웠다는데 기억나는 공식 하나 있어? 그러면 1 플러스 GH분의 G 딱 그것만 하면 돼요. 자, 전달함수에서 이제 내용은 다 했어. 전달함수 끝이야. 이론이 없어. 전달함수는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딱 이거 하나야, 여러분. 이거 아까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연습 문제야 다. 자, 보세요. 왜? 이것도 연습 문제고, 이것도 연습 문제고. 요거는 그걸 응용한 연습 문제지. 또 다른 연습 문제지. 그 다음에 얘도 연습 문제야. 얘는 굉장히 중요한 연습 문제야. 뭐냐면 2차 미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 방정식으로 표현된 시스템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요 3-1-2가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여기 연습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연습 문제란 얘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처음에는 2차 미분방 정식 그게 이거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전달함수를 쓸 때 이렇게 쓰죠. 2차 미분방 정식의 그 2차 표준형 2차 시스템 전달함수 이거잖아. s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이거를 우리 표준형 2차 시스템이라고 불렀죠. 물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의 오리지널 원래 모양은 또 이거죠. 원래 우리가 했다 이걸 탁 해보면 원래는 뭐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든 뭐 MKB라고 하는 매스 스프링 댐퍼가 됐건 뭐 마찰이라고도 하고 뭐 댐퍼라고도 많이 해요. 영어에서는 댐퍼를 더 많이 써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매스 스프링 댐퍼 모델로 표현하든 뭘 하든 대충 간단한 거 좀 간단한 거 해보면 항상 뭐 x에 2번 미분한 거 더하기 뭐 상수 1번 미분한 거 더하기 미분 안 한 거는 뭐 입력은 FT라고 보통 많이 했지. 입력은 뭐 FT, 근데 여기도 B도 있고 여기 상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해갖고 해보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스템을 조금 그래도 좀 간단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2차 미분방 정식으로 나왔고,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고, 요게 지금 2차 표준형 2차 시스템의 전달함수인 거야. 입력과 출력의 비율이니까. 아마 그러면 이걸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하면 입력 fs분의 출력 x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gs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여러분 너무 편하지 않아요?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입력 u에 출력 y 끝. 전달 블록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너무 성의 없잖아. 그쵸?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요식부터. 자 이게 결국 GS가 아까 뭐라고요? 입력을 X라고 보고 입력을 U라고 보고 출력을 X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이제 요거 이제 잠깐 요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U 오메가 N 제곱은 자 S제곱 X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 SX 더하기 오메가 N 제곱 X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S제곱 X 요거 빼고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옮긴 게 요거죠. 이제부터는 책 따라 갈게요. 글씨가 안 이쁘니까 내게.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요식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S제곱 X 요게 있는데 얘는 이 신호와 이 신호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러면 동그라미를 쓰고 이 신호를 여기다가 쓰고 얘는 빼기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빼진 거다. 화살표 이렇게 하고 빼진 거다. 그리고 얘도 빼진 거네. 그럼 이렇게 해서 얘도 빼진 거다. 이렇게 써주고 이 세 개의 신호가 더해져서 얘가 됐다. 그게 아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세 개. 요거잖아. 딱 이걸 그대로 갖다 쓴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쏘리. 자 여기까지 따라갔죠? 그 다음에 요거를 봤더니 S제곱 X야. S제곱 X면 여러분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적분기를 하나 씁시다. 적분기를 라플라스 변하면 S분의 1이죠? S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 얘는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이게 신호고 여기다가 곱해지면 뭐예요? S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곱합시다. S분의 1. 그럼 여긴 뭐가 돼요? 여기는 X가 나오겠지. 그치? 오! 근데 여기 X네? 오! 요거는 SS네? SX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연결하면 되네? 이렇게? 그렇게 연결한 게 요거죠. 그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까지 갔구나 한꺼번에.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요쪽 파트죠. 그 다음에 내가 좀 너무 오버해서 앞으로 갔다. 천천히 순서대로, 책에 있는 순서대로 안 하고 중간을 건너뛰고 갔네요. 미안해요. 책 순서대로 따라가도 한 거나 내 거나 똑같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보냐면 여기까지 따라갔고, 봤더니 여기 오메가 n 제곱이 있는데 여기도 오메가 n 제곱이 있어? 여기도 오메가가 있고, 이걸 어떻게 빼지? 이걸 좀 이렇게 하나로 묶고 싶어. 공통인 건 좀 묶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아요, 여러분? 뭐 2x 더하기 4x 막 이런 거 딱 보면 이건 너무, 그럼 6x잖아. 공통으로 x를 공통으로 빼고 2 더하기 4를 해서 6x로 그냥 써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내비두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왕이면 오메가 n을 공통으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뺀 게 이거예요. 오메가 n을 앞으로 빼고 공통으로 빼고 뺀 다음에 여기다가는 오메가만 곱하고. 요거는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요걸 빼갖고 결국 두 개를 합쳐갖고 이렇게 뺀 거구나. 요렇게. 최종 답이 요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또 갑자기 건너뛰어갖고 헷갈린가? 자, 여기 오메가 n 제곱이 있고 여기도 오메가 n 제곱이 있어요. 그쵸? 여기도 오메가가 있고, 요거를 공통으로 뽑아내고 싶은 거야. 뽑아내고 싶어. 그래서 요걸 뽑아내면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데, 교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지 난 믿음이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다시 합쳐보면 되지. 그냥 합쳐보면 다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약간 여기 좀 틀린 오타가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지금 바로 오타를 내가 지금 수정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오타가 분명히 있는데 느낌이 딱 요 파트하고 요 파트가 오타인데 이거 찾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연산해 보세요. 수업 끝나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결국 입력하고 출력, 아까 말한 내가 하나의 블럭으로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를 합쳐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쪼갰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쪼갰다가 다시 합쳤어. 다시 이렇게까지 입력과 출력에, 아까 이런 식으로 하나에 s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에 이렇게 해갖고 u하고 x라고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쪼개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쪼개갖고 이렇게 쪼개놓은 거거든. 근데 그걸 다시 합쳐. 이거를 다시 합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파트를 좀 간단하게 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어디까지 가요? 다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고 이거를 1 플러스 GH분, 이거 간단한 피드백이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 GH분의 G인데 H가 1인. 그치? 여러분 이거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피드백 함수, 피드백 루프 함수 이쪽이 1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플러스고 여긴 1이, 여긴 그냥 왔으니까 그냥 오면 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G, H가 없는 거야. H가 1이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G분의 G인 거야. 요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요 G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갖고 계산을 해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3의 1의 2의 문제는 여러분이 블럭 다이어그램을 정말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라고 보면 되고, 굉장히 이게 유용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 거야. 요렇게 변형하고 하는 거 내 분명히 시험에 낼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블럭 다이어그램에서 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뭐 똑같은 걸 내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형을 계속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요 식을 하나의 블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를 해서 굉장히 작은 블럭으로 이렇게까지 쪼갤 수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뭐가 더 정보가 많아요? 아까 내가 뭐 성의 없다 뭐 이런 표현 썼는데, 얘는
정말 입력하고 출력 사이의 관계만 아는 거야. 정말. 얘는 다 중간에 블럭으로 막혀 있고. 그쵸? 근데 얘는 마치 우리 스테이트 그 스페이스에 표현하듯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내부에 여기 이건 적분기잖아요. 이걸 많이 구현한다면 적분기로 쓰면 돼요. 얘도 만약에 구현한다면 적분기로 만들면 돼요. 적분기 두 개와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들 것 같아? 이거 우리 아날로그 회로 이거 디지털로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다 유행이. 근데 이거 만약에 아날로그로 만들면 이거 아날로그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곱하는 건 뭘로 하면 돼? 회로에서 우리 저기 OPMP 배웠죠. OPMP 기억나요? OPMP? OPMP에다가 이렇게 그 저기 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거 여러분 기억나지? 이렇게 해갖고 저기 이렇게 그라운드 놓고 입력과 출력 이 저항 여기다 저항 하나 더 놓지. 아닌데? 또 오래간만이라 또 헷갈리네. 이거네. 이렇게 되네요. 이게 뭐죠? 반전 신호가 뒤집어지는 반전 증폭기죠. 여기 저항 R1과 R2의 그 비율로 1 플러스 R1 더하기 R2분의 그거의 그 비율만큼 그 곱해지는 거죠. 전압이. 이거 아날로그야 완전히. 여기 들어간 전압이 R1과 R2의 비율로 마이너스 R1분의 R2구나. 마이너스 R1분의 R2를 곱해져서 저 V2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 n에 해당하는 이게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R1 더하기 R2를 1kΩ하고 10kΩ을 써주면 10kΩ을 써주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대신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지긴 하는데 그거. 그다음에 얘도 같이 똑같이 OPMP 쓰면 되고 얘도 OPMP 그냥 쓰면 되고 적분기는 어떻게 쓰면 돼요? 적분기 우리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걸 배웠잖아. 여기 저항하고 여기다 캐패시터 쓰면 이거 적분기라고 배웠잖아요. 이거 두 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전달 함수를 OPMP 하나, 둘, 셋, 넷, 다섯 OPMP 5개 쓰면 이 피드백 시스템을 아날로그로 구현하는 거예요. 아날로그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야, 여러분. 디지털보다 성능은 더 잘만 만들면 훨씬 좋아요. 반응도 빠르고 아날로그니까. 그쵸? 그래서 되게 좋은 반면에 문제는 뭐냐면 고칠 수가 없어. 뭔가 수정하려고 하면 저항을 다 뜯어내고 막 다 뜯어내야 돼. 근데 디지털은 뭐예요? 프로그램이잖아. 우아하게 프로그램만 좀 고치면 바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요즘 다 대세가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이지 아날로그 시스템도 되게 좋아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즘은 다 아날로그를 안 해. 아무도. 도윤 학생 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시뮬링크까지 봤어? 똑같아. 이거야 이거.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이 시뮬링크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기반으로 사람이 그 알아보기 쉽게 만든 게 시뮬링크야. 그래서 시뮬링크가 내가 매트랩하고 원래 매트랩하고 시뮬링크는 다른 회사였어. 다른 제품이었어. 근데 두 개를 통합해서 매스웍스라는 회사가 그 매트랩과 시뮬링크를 합쳐서 패키지로 파는 거야. 너무 좋아. 시뮬링크만 잘 쓰면 여러분 진짜 대박인 거야. 대단한 거야. 매트랩도 좋지만 시뮬링크가 나는 더 좋아요. 훨씬 좋다고 봐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까지 여러분 변형을 해야 돼. 요렇게까지 변형하는 거를 여러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요거 좀 도와주려고 여러분을 이거 오타네. 이거 오타 있어갖고 내가 수정했는데 뭐냐면 이게 아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뭘까 뭐 블럭 다이어그램을 블럭을 뭐 여기 있던 블럭을 그치? 원래 오메가 n이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오메가 n 제곱하고 여기 있던 오메가 n하고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이쪽으로 빼갖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메가 n으로 뺐잖아요. 요런 어떤 트릭. 이거는 항상 이런 경우가 이런 모양이 생기면 요렇게 하면 돼 라고 뭔가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요런 G2라고 하는 이런 뭐 G라고 하는 이런 블럭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피드백 루프가 항상 이런 피드백 루프가 있었으니까 H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렇게 생긴 모양이 보이기만 하면 요렇게 바꿔도 돼요. 즉 여기 신호를 여기서 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따도 돼요. 대신 여기에 있는 값을
G2H1으로 바꿔주면 요 블락을 G2H랑 바꿔주면 입력과 출력과 B가 여기 입력과 출력과 B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요렇게 생긴 블럭이나 요렇게 생긴 블럭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거지 뭐. 그쵸? 아니 입력과 출력이 다 똑같으면 똑같은 거지. 그쵸? 그래서 요런 방법, 여기 신호 분기점을 이 블럭의 이 전 단계로 옮기면 그 경우에 여기다가 요 G2를 곱해줘 갖고 이렇게 블럭을 그 전달 함수를 바꿔주면 옮길 수 있다. 이런 트릭이라든가. 이거는 아까 앞에 거랑 같은 거 같은데 전혀 달라요. 얘는 여기 분기 신호를 따는 신호가 나눠지는 곳의 위치를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옮긴 거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긴 거잖아. 이번에는 자 신호가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이걸 옮긴 거야. 요거 신호가 합쳐지는 걸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아니겠지. 좀 화살표가 이상한데요. 이거 좀 내가 책을 다시 봐야겠네. 왜냐면 화살표가 양쪽에 두 개가 있을 수 없거든.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이상한데? 그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데? 요건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y1이 그럼 y가 자 y를 기준으로 a 여기가 좀 이상한데요. 요거는 내가 다시 볼게요. 요건 좀 이상해요. 요 그림 자체가 좀 이상해. 책에서는 비교기 쪽으로만 화살표 그렇지. 그래야지 말이 이상한. 나도 이상했어. 내가 이거 옛날 오타난 책인가 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된 거야? 요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y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a의 g2 곱하기 h1이 더해진 거겠죠? 그래서 y는 g2 곱하기 a 더하기 h1에 b가 두 개가 더해지면 되겠죠? 그치? 그런데 요 비교기가 요 전 단계로 넘어가면 요렇게 해줘도 돼요. 자 보세요. 요걸 계산을 해보면 y는 g2에다가 뭐가 곱해지냐면 a 더하기 이것도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네. 그치? 그러면 g2h1 b겠죠. 그럼 요식하고 같은지 체크를 해보란 얘기예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a g2 더하기 h1 b가 되죠. 그럼 똑같잖아. 얘랑 그치?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맨날 계산하기 귀찮은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막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이렇게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옮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몇 개 공식을 딱 외우는 거야. 요런 공식하고 요런 공식을 딱 외우고 요런 모양을 외우고 나면 딱 보자마자 간단하게 착착착착착 그 접점만 옮기면 쉽거든. 접점이 아닌 것들은 블록 다이어그램이 캐스케이드나 패러럴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앞에서 공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이 캐스케이드로 있다? 그럼 두 개 곱하면 되고, 블럭이 패러럴로 있다? 그럼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점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면 요걸 쓰면 요 방법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비교기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면 요걸 쓰면 돼요. 그럼 네 가지 방법을 외운 거야. 캐스케이드, 블럭의 캐스케이드, 블럭의 패러럴, 분기점을 옮기는 거, 그 다음에 비교기로 옮기는 거. 요 네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보라는 거야. 이거는 분기점을 이쪽으로 옮기면 편해요. 왜? 여기 있는 것보다 얘가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분기점을 이쪽으로 옮기면 G2하고 G1이 시리즈잖아. 그럼 두 개 그냥 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라고. 그럼 만약에 이것도 분기점이 여기 있는 것보다 이게 이쪽으로 가면 뭐가 좋아요? 얘하고 얘가 두 개가 그냥 곱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 분기점을 만약에 안 옮겼다고 치면, 이 분기점을 요 더하기를 여기로 옮기면 뭐 여기 뭐가 됐거나 이렇게 되면 훨씬 편하잖아요.
y는 그냥 G3 뭔가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분기점을 옮기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혹은 비교기를 옮기는 게. 그래서 앞장에서 설명한 그 트릭 두 가지를 잘 좀 숙지를 한 다음에 요런 거를 좀 쉽게 간단하게 요거 나중에 합치면 요렇게 떡 하나로 지금 쭉 가다 보면 뭐가 요게 딱 나와요. 이거 나오면 뭐해? 요거까지 되는 거야. 최종보는 1 플러스 G분의 G니까 1 플러스 이것 분의 이거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렇게 생긴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설계를 했거나 여러분 동료가 설계했거나 여러분이 설계를 했겠지. 이런 식으로 부분 설계를 해서 합쳤더니 아우 이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이거 저 입력대 출력을 어떻게 계산하지? 이럴 때 바로 아까 말한 그 방법, 여기 지금 분기점을 여기 있던 분기점을 이쪽으로 옮겼죠? 옮기고 나니까 이 두 개가 곱해질 수 있네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병렬이네? 이거 이렇게 가고 그치? 병렬이니까 더했네?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뭐예요? 이거는 이건 피드백 루프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고, 피드백 루프하고 요거랑 직렬이네? 그럼 두 개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했더니 이거 피드백이네?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렇게 복잡했던 게 하나에 요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요거예요. 요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론은 너무 간단한 거야. 아까 말한 분기점하고 뭐 신호 합쳐지는 거 뭐 그거밖에 없어. 이론도 없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한 시스템을 전달함수 하나를 착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조각 내갖고 세분하게 다 나눌 수 있느냐, 혹은 나눠져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아까 그 트릭 4가지를 이용을 해서 차차차차 해서 하나의 블럭으로 혹은 좀 더 단순한 블럭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여러분이 시스템을 분석할 때 짧게 쪼개갖고 이게 안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궁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부품을 섞어갖고 만들었더니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려면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도윤 학생이 굉장히 좋은 얘기 했는데, 요렇게 전달함수를 그냥 이 상태로 매트랩에다가 그냥 넣잖아요. 매트랩에 이거 넣는 방법은 우리 3장 연습 문제인가 초반에 예제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넣으면 답 똑같이 나오는데, 금방 저기 도윤 학생이 얘기하는 시뮬링크라고 하는 거는, 시뮬링크는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아이고 계속 이거네요. 시스템을 블럭으로 표현하는 그 툴이거든요. 매트랩에 붙어 있어요. 같이 내가 보여줄게요. 그래, 좀 천천히 한다 생각하자. 자, 매트랩을 쓰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매트랩을 쓸 때 스크립트 형태로 써도 되고, 뭐 그냥 진짜 매트랩은 그래서 정말 강력한 툴인데 너무 강력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나중에 다시 표현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냥 뉴머레이터, 이제 분자죠. 뉴머레이터를 요렇게 뭐 3, 5 요렇게 하고요. 디노미네이터를 이게 분자야, 분자. 5 4라고 하고 딴 얘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썼다고 쳐요. 이렇게 뉴머레이터와 디뉴머레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면 아까 그 전달함수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전달함수를 통으로 써도 되고요. 화면 공유 안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로 이렇게 나눠 갖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건 분자가 뭐예요? 3s 플러스 5고, 분모는 이게 제곱, 이거 제곱, 세제곱, 네제곱, 4s 세제곱, 2s 제곱, 4s 4제곱, 2s 3제곱, 4s 제곱, 6s, 그 다음에 숫자 더하기 1 분의
3s 플러스 5 이런 전달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전달함수를 정의를 하고 나서 뭐 그걸 이용해서 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풀든 그렇게 해도 됐었잖아요. 우리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헬프로 트랜스였나요? 트랜스퍼였죠? 헬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뭐 문제 생기면 그냥 이렇게 헬프 치면 돼요. 나도 하도 오래간만에 쓰는 거라. 자, 매트랩에서 전달함수 쓰는 방법, 전달함수 코드. 이게 인터넷에서 찾으면 바로 나와요.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라고 지금 여러분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구글로 찾고 있어, 여러분. 하도 오래돼 갖고 나도 진짜 매트랩은 요즘 매트랩을 많이 쓰라고 하는데 나는 거의 안 쓰거든. 이제 안 쓴 지 하도 오래돼 갖고. 잠깐만요. 왜 인터넷이 안 되지? TF였다. 자, 모르면 이렇게 헬프 치면 모르면 이렇게 TF 치면 돼요. 그러니까 헬프를 치고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뉴머레이터 이렇게 써 있네. 그래. 시스템은 TF 치고 뉴머레이터가 먼저네요. 그 다음에 디노미네이터 이렇게 딱 치면 전달함수가 나와. 전달함수 나왔잖아. 전달함수 이렇게. 이쁘잖아. 그 다음에 전달함수 라플라스 변환하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번에 우리 헬프로 인버스 라플라스를 라플라스였나요? I 라플라스였죠? 그러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주는 거야. 그러면 트랜스포 펑션을 저게 넣어주면 되네. 그치? 그러면 I 라플라스 괄호치고 아까 함수가 우리 시스템으로 정했어요. 이렇게 딱 눌러주면 뭔가 빠졌다. 또 헷갈리네. F는 F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해주는 거다. 그럼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건 또 헷갈린다. 이건 나중에 내가 좀 연습해서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달함수 이렇게 창에다가 이렇게 매트의 명령창에다 쳐도 되고요. 아까 지금 저기 도윤 학생이 얘기한 건 요거야. 요거 시뮬링크 요 버튼을 누르면 블럭으로 된다고요. 이렇게 빈 모델 하나 만들어 갖고 이게 대단한 거야. 자, 좀 시간이 걸리네요. 왜냐면 매트랩이 좀 헤비한 프로그램이거든. 그래서 저기 여러분도 아마 시뮬링크 안 보여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아직 실행도 안 됐어요. 시뮬링크가 너무 헤비해서. 지호 학생 잠깐만요. 이제 나왔다. 그러면 내가 다시 공유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보여요? 시뮬링크? 지호 학생? 보여? 오케이. 이 상태에서 라이브러리 브라우저 시뮬링크를 누르면 이제 이런 창이 시뮬링크 창이 뜨고요. 여기 라이브러리 브라우저가 이런 게 생겨요. 또 이런 라이브러리만 모아놓은 건데 여기에 컨티뉴어스에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전달함수를 이렇게 여기를 자 보세요. 뿅.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어때요? 전달함수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분자의 개수를 쓸 수가 있어. 아까 내가 썼던 그 3 한 칸 띄우고 5 그리고 분모를 뭐죠? 4에 2에 5에 6에 1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딱 하면 멋있지 않아? 이렇게? 전달함수가 이렇게 블럭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신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신호를 어떻게 넣어주겠어요? 여기다가 스텝 입력을 넣고 싶잖아? 그럼 여기 신호가 있어. 소스가 신호인데 소스를 뭘 넣어주고 싶냐? 아까 우리 보통 했던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줄 좀 맞추고 컨스턴트 1을 주는 거야. 1을. 그러니까 이게 스텝 입력이지. 0이었다가 1을 딱 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출력은 여러분 출력은 어떻게 해요? 뭔가 보고 싶잖아. 스코프로 뭔가 보고 싶죠? 그쵸? 스텝 입력이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요. 스텝 입력을 넣으면 되지. 잠깐만. 아이고. 자
왜 스텝 입력 있어? 참, 내 헷갈려. 이거 스텝 입력. 너무 멋있지 않아? 스텝 입력 크기도 더블 클릭하면 최종 값이 1로 할 건지 이거 3으로 할 건지 다 나와요.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출력을 보고 싶잖아. 출력을 보는 거는 스코프일 거예요. 컨티뉴어스인가요? 뭐지? 싱크, 시그널 라우터, 싱크가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치? 그 스코프, 오실로스코프 같은 거야. 이걸 여기다가 딱 갖다 놓는 거야. 되게 신기하지? 그 다음에 이거 연결을 해요. 이걸 연결을 해. 여기다 이렇게 딱. 오! 그럼 뭐야? 이 시스템, 전달함수 이렇게 갖춘 시스템 블럭에다가 스텝 입력을 준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인다고. 이거를 실행을 딱 누르잖아요. 여기 위에. 그럼 얘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야.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른데 탁! 좀 있다가 아이고 여러분 얘가 잠깐만요. 여러분 뭐 좀 이상한 걸 얘가 하라고 그래갖고 지금 내 컴퓨터가 조금 왜 그럴까요? 이거 나한테 뭘 계속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매트랩. 오케이. 잠깐만요. 자. 결과가 왜 안 보이지? 이거 보이죠? 보여요? 멋있지 않아? 이 시스템 뭐야? 내가 지금 그냥 임의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응? 그래프 보이잖아요. 이 시스템은 엉터리야. 이 시스템에다가 스텝 입력을 주는 순간에 아까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딱 바로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 매트랩의 이 시뮬링크도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보면 이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기 상태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 컨티뉴어스에 누르면 이것도 나와요. 요거 상태 함수로도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러면 A, B, C, D를 정의를 해야 되겠지. 그럼 A 매트릭스 여기 있잖아. A를 매트릭스로 할 거면 이제 이걸 복잡하게 하면 되지. 응? 1에 3에 한 칸 띄우고 2에 5 아닌가? 또 헷갈리네. 이건 나중에 내가 좀 더 공부하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뮬링크를 쓰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시뮬링크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또 한 단계 더 위가 또 있어. 심스케이프라고 있어요. 그것까지 사용을 하면 아예 스프링을 갖고 와. 스프링 모델을 갖고 와서 매스 모델, 스프링 모델, 댐퍼 모델을 갖고 와서 여러분 문제 보면 그림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간단한 건 시뮬링크로 디자인 하나요. 솔직히 내가 고백하면 회사에서는 매트랩 잘 안 써, 여러분. 그런데 아니야, 상빈 학생. 그렇다고 이제 매트랩을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트랩이 좋은 건 그러니까 내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안 써. 근데 매트랩이 좋은 건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이럴 때 되게 좋고요.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 볼 때 되게 좋아요. 그 디자인할 때 지금 이제 상빈 학생 얘기한 건 간단한 거는 시뮬링크를 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써도 나는 개인적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가장 잘 쓴 회사가 테슬라야, 여러분. 여러분 테슬라 테슬라가 매트랩을 써갖고 테슬라 매트랩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요. 내가 찾은 거. 자, 보세요. 여기 테슬라의 위닝 시크릿. 이게 무슨 얘기야? 테슬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있지? 그 시크릿을 알고 봤더니 매트랩을 쓴 거야, 이 사람들이. 아까 상빈 학생 얘기한 대로 이 시스템을 분석할 때 매트랩을 쓴 거예요. 여기 보면 테슬라 엔지니어가 얘기하기로를 매트랩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그 모델을 과거 10년 동안 그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해갖고 시뮬링크 막 쓰고 막 해갖고 되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든 거야. 10년이나 걸렸디야.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 근데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이 자동차에 전기 흐르고 하는 것들이 에너지가 어떻게 해? 왜냐면 전기자동차에서 핵심은 누가 더 멀리 가느냐잖아요. 누가 멀리 가 테슬라만큼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뭐 벤츠건 BMW건 현대건 뭐 도요타건 혼다건 뭐 포드 자동차건 전 세계 어떠한 자동차 회사도 테슬라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게, 즉 더 멀리 가게 못 만들어요. 그 원인이, 아니 테슬라가 배터리 회사야? LG가 배터리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드는데, 파나소닉하고 LG가 세상에서 제일 배터리 잘 만들고, 모터를 제일 잘 만들어? 차는 누가 제일 차는 뭐 벤츠도 잘 만들고 현대도 잘 만들지.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가 제일 멀리 가. 효율이 제일 좋아. 왜 그렇지? 그게 이런 매트랩 같은 걸 써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기존의 다른 회사들은 안 한 거야. 아니면 했더라도 제대로 못 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매트랩이,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이 나와갖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매트랩을 회사에 쓰느냐? 쓸 수도 있어요. 쓰는 회사가 있고 그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되는 거야. 지금 테슬라처럼. 테슬라는 대놓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10년간 매트랩을 이용해 갖고 이게 했더니 되게 도움이 되더라 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그냥 몸으로 부딪혀 만들어 봐 그냥 이렇게 이런 자세가 대부분 회사야. 그래서 여러분 회사 가면 굉장히 최첨단 할 것 같잖아요. 노가다 엄청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야 분명히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돼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도사가 되더라고. 자, 그래서 요런 매트랩을 써도 되고요.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중요한 게 또 요런 거죠. 슈퍼포지션.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선형성에서 나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자, 이거는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 전화번이 여러 개 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전화번이 여러 개 있을 때 전화번이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화번이 꺼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없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화번이 있고 나머지는 전화번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다 계산된 결과를 더해도 계산 결과는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같다 라는 거 배웠지? 안 배웠어? 배웠지? 도현 학생, 봉준 학생, 그거야. 그거를 그대로 여기 쓸 수 있는 거야. 왜? 선형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게 그대로 먹혀요. 즉 뭐냐면,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있죠. 이게 일반적인 이 시스템이야. 우리가 그 피드백이라고 했던 그 피드백 G하고 여기다가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에 탁 하나가 추가가 된 게 이 중간에 디스터번스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디스터번스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쪼갠 거야. G1과 G2라고 하는 걸로 쪼갠 거고, 이 앞쪽에 있는 지원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컴퓨터 이런 거, 요 뒷부분은 플랜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트롤할 대상, 이렇게 그냥 쪼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컨트롤러를 G1, 뒤에 있는 거를 플랜트를 G2라고 했는데, 만약에 디스터번스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직진하니까 G1, G2 곱하면 그냥 G가 되는 거잖아. 이게 G1 곱하기 G2가 되는데, 문제는 항상 얘기했죠. 디스터번스가 없는 시스템은 전 세계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절대 무조건 디스터번스는 존재해요. 요게 그치? 그럼 디스터번스가 존재하는 거를 요렇게 표현한다고, 시스템 중간에 들어간다라고 본다고요.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잖아요. 시스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 입력이 얘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래서 unwanted input이라고도 표현해요. 내가 원치 않는 인풋이야. 그래도 인풋이지 뭐. 들어갔잖아. 시스템에 들어갔잖아. 얘도 인풋이, 이건 내가 원하는 인풋, 이건 내가 원치 않는 인풋. 그 인풋이 두 개네. 인풋이 두 개 들어갔는데 출력이 하나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여러분 막대기가 조건이라는 건 알죠?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전체 출력은 D가 0일 때 조건이야. 그리고 이 표시가 조건이야. D가 0이라는 조건일 때의 R과
R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과 R이 0일 때 D에 의해서 나오는 출력을 더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슈퍼포지션이에요.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해서 더해도 한 번에 얘랑 한 번에 고려해서 답을 나온 Y랑 같다. 그럼 뭐가 더 좋아요? 계속 얘기하잖아. 스테이트 스페이스도 뭐야? 한 번에 복잡한 n차 미분 방정식을 풀을래. 너무 어렵다, 못 풀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쪼개서 쉬운 거 여러 개로 풀을래요. 이런 뜻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R과 D를 한꺼번에 넣어서 Y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만 있고 얘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풀고, 그 다음에 얘만 있고 얘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푼 두 개의 답을 합쳐도 한꺼번에 푼 거랑 같다. 그게 슈퍼포지션이에요. 이게 선형성에서 존재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하면 돼요. 끝.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뭐야? 이 각각을 구해봐야 되겠지. 응? 자, 각각 구해야지. 얘를 먼저 구하고 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얘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D가 0이다. 그럼 D가 0이니까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그냥 연결된 거지. 그럼 쉽지. G1하고 G2가 그러니까 캐스케이드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거네. 어디 갔어? 이거네? 엄청 쉽네. 그치? 계산할 필요도 없네.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합시다. 그 다음에 얘가 없어. 얘가 없어. 얘만 있어.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 했잖아. 분기점, 이거는 뭐죠? 저기 비교기를 옮기는 거를 했잖아요. 비교기를 요쪽으로 옮긴 거예요. 요쪽으로. 비교기를 옮겨봅시다. 옮겨봤더니 요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요렇게. 오케이? 아까 그 네 가지 트릭 중에 하나죠. 그렇게 옮기고 나서 보니까 이거 피드백이네. 그래서 다시 그냥 피드백으로 해서 계산한 거야. 그러면 실제 답은 뭐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더한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매트랩 설명하다가 이쪽으로 빠졌네요. 시간이 없네. 블록 선도는 다변수 시스템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즉 입력이 여러 개, R이 입력이 여러 개고요. 출력이 여러 개일 때도 돼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벡터로 표현하면 돼. 입력을 R이라고 하는 벡터, 출력을 Y, 그리고 굵은 글씨로 썼잖아. 딱 봐도 이렇게 굵은 글씨로. 얘도 R하고 이렇게 굵은 글씨로 했었죠 한번. 저기 스테이트 함수 할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렇게 썼잖아. 굵은 글씨로 벡터로.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굵은 글씨로 쓰고 굵은 글씨로 쓴 거 빼고는 다 똑같죠. 아까. 그래서 이게 편한 거야. 블록 다이어그램은 입력이 여러 개든 하나든 뭐 똑같네? 단 나누기가 안 되니까 역행렬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게 걔랑 비슷하죠. m이 1 플러스 GH분의 G랑 되게 비슷한데 이거 나누기 원래 안 되잖아요. 행렬에서는 나누기가 없잖아. 그래서 요걸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1 대신에 I 매트릭스 쓴 거고 GH I 매트릭스예요. 이거에 인버스에다가 G를 곱하는 것처럼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얘는 다 행렬이죠. 그렇죠? 이렇게 바꾼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G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두 개인 거야. 딱 봐도 알겠죠? 2x2이니까. 그러면 IGH 이렇게 구하고 인버스 라플라스 인버스 행렬 구하고 곱해갖고 한꺼번에 전달함수,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두 개인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한 번에 구하는 거는 행렬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하긴 해. 근데 이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신호 오름선도 전까지만 하려고 했으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블록 선도는 그게 다야. 블록 선도에서 그러면 핵심은 뭐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난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블록 선도 복잡한 거를 간단한 걸 복잡하게 쪼개거나 다시 합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매트랩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뭐 매트랩에 대해서 나도 솔직히 매트랩보다 딴 거 많이 쓰거든. 그래서 매트랩 요즘 잘 안 쓴 지 한 10몇 년 돼갖고 솔직히 말해서 문법도 다 까먹어갖고 아까도 헤매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자동 제어 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매트랩 사용을 하면 검산도 돼요. 여러분 문제 풀다가 이거 매트랩에다가 딱 쳐보면 딱 문법도 금방 나와. 유튜브도 있고 구글에도 저 매트랩 관련된 문법 이런 거 치면 바로 쫙 나와요. 그거 보고 그냥 바로 치면 답이 쭉 나와. 되게 편해.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써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학교에서 매트랩을 단체 구매해서 되게 좋은 기회니까 막 써보고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가서 매트랩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양한 거를 소개하는 영상 자료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 책도 너무 많아. 매트랩은 되게 오래됐거든. 그래서 책도 지금 도서관에 가서 매트랩 쳐보세요. 수십 권 있어. 수십 권.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갖고 그거 갖고 다양한 실험도 해볼 수 있고요. 그거 이용해서 뭐 제어 이런 것도 다 해보고, 그거 갖고 미사일도 쏠 수 있어요. 미사일 쏘는 그 제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드론 시뮬레이션도 돼요. 매트랩에서.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드론 움직이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갖다 쓰면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매트랩은 알아두면 좋은 거다. 회사에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쓰는 회사에 간다고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